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 우리 179페이지 17번 문제부터 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그 아침에 이제 더위가 이제 조금 한풀 꺾여가지고 이제 밤까지 막 새벽까지 덥고 그러더니 이제 소슬바람이 조금씩 이제 부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그래서 금방 이렇게 이제 시간은 이제 광복절 지나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소슬바람 아침에 저녁으로 막 불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정신이 번쩍 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지금부터 막 가슴이 벌렁거려가지고 뭐 어떻게 공부도 안 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그러면 여러분 시험장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새 가슴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담대해야지. 자, 179페이지 17번 문제, 우리 양도세 비과세 관한 건데, 양도세 비과세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뭐 깊게 들어가면 뭐 내용이 굉장히 깊습니다. 자, 그래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문제 매년 뭐 한 문제 무조건 나온다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런 건데, 그러니까 너무 비과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너무 깊은 내용들은 디테일한 내용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편하게. 양도세 비과세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비과세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죠. 이거는 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에 빠지면,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이 파산 선고를 내리고, 그럼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이 됐을 때 누구한테 양도세 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맞바꾸는 교환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농지 교환. 또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인한, 나누거나 합치거나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고요. 또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 중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고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배경적인 것들 말씀을 그동안 드려왔고, 다시 측량을 했는데, 자, 측량을 다시 했더니 현재 토지 경계하고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야, 측량 다시 했더니 이 땅은 네 거 아니네, 뺏어가지고 너 가져 이렇게 막 주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토지 현상은 그대로 변동이 없는데 공부상 면적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할 때 늘어난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징수하고 줄어든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지급하잖아요. 이건 실제 토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부상으로만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요거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외하고요.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리한 소득을 우리가 비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과세 소득이요. 번호로 하면 이렇게 이거 교환과 분합으로 인한 소득을 이렇게 나누면은 5가지가 되니까 문제 내기 딱 좋죠. 다음 중 비과세 소득이 아닌 거. 그래가지고 8년 제촌 자격농지 양도 소득이나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 이걸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건 비과세가 아니라 걔네들은 감면소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농지, 일정한 법령이 정하는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이라든가 대토로 인한 소득이나 8년 제촌 자격농지, 8년 제촌 자격농지 양도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감면소득이지, 조세 특례제한법상 감면소득이지 비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쟤네들 5가지 비과세 소득에다가 얘네들 집어넣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감면소득이지 비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과세와 감면은 구별되죠. 비과세는 아예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거죠.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고, 이거는 자, 세금을 일단 계산한 다음에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비과세는 비과세게 해달라고 신청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감면소득은 감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감면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꼭 구별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구별하시고, 그래서 5가지 비과세 소득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리한 소득 비과세예요. 대략적인 요건을 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해야죠. 그래서 이거 양도일 현재만 1주택이면 돼요, 일단. 그 다음에 또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여야 되는데 국내 1주택이면 되는 거지,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요. 물론 예외가 있죠. 2주택이어도 1주택 양도로 보는 예외가 있지만, 또 양도일 현재 몇 년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 다만 2년 미만 보유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미등기 아니어야 되고요. 또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양도량 소득 비과세는 주택 양도수만 비과세가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소득을 비과세합니다. 도시지역 내 같으면 주택 정착 면적의 몇 배? 5배. 도시 밖은 몇 배? 10배까지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이 무조건 몇 배였어요?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봤는데 국세 약 1세대 비과세에서 비과세되는 부속토지 범위는 도시지역 내 5배, 도시 밖은 10배까지 면적을 비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 부속토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보유할 때요. 자, 이거 1세대가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나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이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도 어떻게 합니까?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분양권은 참고적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그 전에 그러면 2020년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느냐? 아니에요. 포함하지 않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요. 다만 도정법 같은 법령에 의해서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또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 중에 거주를 위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든가 그 밖에 법령이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도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외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재개발 사업 벌어지는 지역인데 주택이 있어요. 자, 때려보시고 조합원 입주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분양권이나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 이제 임시로 살 집이 필요하죠. 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사업 시행 기간 동안. 그래서 대체 주택을 취득해서 거주하다가 나중에 신주택이 완공이 되면 이 대체주택 팔고 일로 이사합니다. 이럴 때는 주택 외에 다른 조합원 입주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럴 때는 비과세 받을 수, 요 대체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날에 참고적으로 이런 예외도 있긴 있다. 그 다음에 분양권의 정의가 올해 신설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그 분양권을 올해 좀 법에서 분양권의 정의를 명확하게 이제 한다 해가지고 정의 규정이 신설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주택법 중에 따른 이거 요약집에 다 공부했던 거예요. 요약집에 다 있습니다.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법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 계약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에 해당 지위를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해서 이런 지위를 말합니다. 한번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런 게 분양권이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농지 우리가요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비과세는 시험에서 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독립한 문제로는 옛날에 19회 20회 나오고 또 그 이후에 최근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환분합에 인한 소득 비과세에서 요건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요건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으니까. 교환 또는 분합의 요건이요.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이 얼마? 4분의 1 이하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요건 꼭 알아둡니다. 적은 편 아니고 큰 편의 4분의 1 이하입니다. 3분의 1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요거 그 의미는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세요. 교환 분합하는 A 농지 가격은 10억이고 교환 분합하는 B 농지 가격은 8억이다 그러면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 2억이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의 얼마요? 4분의 1 이하. 이하란 말은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10억의 4분의 1이면 2억 5천인데 이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이 4분의 1보다 작죠? 그러면 이럴 때는 A 농지와 B 농지는 교환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고 근데 교환분합하는 A 농지 가격은 10억이고 교환분합하는 B 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 교환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격의 차액이요. 5억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에 얼마요? 역시 4분의 1 이하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10억에 4분의 1이면 2억 5천인데 차익이 더 크죠 지금?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차이가 너무 나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건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교환분합의 요건 받고 교환분합의 사유는 외우는 건 아니고 한번 보시면 국가 지자체가 개입이 돼 있어요. 국가 지자체와 뭐 또는 국가지자체 소유의 토지와 교환분합한다거나 또 그다음에 법령 규정에 따라서 이제 교환분합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하는 농지인데 국가지자체가 개입이 돼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는 교환뿐만 아니라 분합도 비과세 사유인데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교환만 비과세 사유입니다. 왜냐하면 분합은 나누거나 합추거나 복잡한 거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가 커서 교환만 인정하고요.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또 국가나 자체가 개비됐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것은 악용의 소지가 적어서 단서 조건이 없는데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하는 농지는 악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신농지에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 거주 경작한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또 교환분합이나 소득비과세는 여러분들 기본서나 요약집을 읽어보면 기간이 나오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이다? 3년. 교환분합이나 소득비과세에서는 몇 년 나오면 다 3년입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농지 있잖아요. 농지. 우리가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라는 것은 양도소득세에서 3개 지목이에요. 논밭, 과수원으로서 지적공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적공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한다면 틀려요.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동도 이런 것도 농지 포함하고요. 비과세 제외되는 농지 교환분합 소득 비과세에서 하여튼 참고적으로 다 보시는 거고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이다? 3년입니다. 교환분합 소득 비과세에서는 이런 것들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시니까요. 179페이지 소득세법상 농지 교환으로 인한 양도세와 관련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농지를 교환한 경우에 교환에 있어 새로 출간 농지를 몇 년 나왔습니다. 몇 년이 무조건? 볼 거 없이 그냥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이내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새로운 농지 취득 후 또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법령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포함해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얼마? 4분의 1 이하이면 농지 교환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하여튼 뭐 볼 거 없었어요. 그럼 교환분합 소득 비과세 나왔다. 아, 이거 지문 안 봐도 그냥 딱 고를 수 있겠네. 몇 년? 3년. 그래서 3년, 3년, 그리고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4분의 응답이죠. 그래서 농지 교환분합이나 소득 비과세에서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 3년입니다. 그래서 저거 안 봐도 딱 고를 수 있겠네, 여러분들. 그죠? 4번이 정답입니다. 18번 문제를 보시면 18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허위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얘기죠. 허위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얘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택을 고자 갑이 특수관계 없는 을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허위계약서 작성을 했다. 매매계약서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으면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합니다. 비과세 감면 다 배제고 그리고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허위계약서 작성 나오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고 그 다음에 꼭 기억할 거 이거 쌍방이나 이 비과세 안에 하여튼 적은 금액 그 다음에 뺀다 더한다 뺀다. 자, 그래서 허위계약서 작성 나오면 적은 금액 뺀다 더한다 뺀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매매계약 체결일 나와 있고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3억 5천 양도시 시가의 실거래가액이 3억입니다. 그러면 뭐 했다는 거지? 그건 업계약서 썼다는 얘기죠. 허위계약서 작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과세, 자, 갑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정할 때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는다고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액과 3천이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비과세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이요. 이 차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의 차액 여기서 얼마입니까? 5천만 원과 차액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예요? 둘 중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어떻게 한다? 뺍니다. 그럼 결국 이 금액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둘 중 적은 거 얼마입니까? 3천만 원. 그래서 정답은 3천만 원.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뺍니다. 자, 우리가 허위계약서 작성했어요. 그러면 애초에 그냥 비과세 배제한다고 했으니까 비과세를 배제하고 그냥 처음부터 비과세 안 해준다고 해서 양도세 계산한 그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산출세액 나오면 그거로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거지 왜 또 이렇게 차액과 비교를 하냐면요. 이런 거라고 그랬죠.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썼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정도 업이나 다운했다고 그래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책임을 지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액과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세에서 뺍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과세한다는 건데 4번 정답입니다. 이거 옛날에 22 시험 때 나왔을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수강생들. 이게 계산 사례 문제로 나왔는데 22 시험 때는 2차 과목을 1교시, 2교시 나누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봤죠?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화장실 때문에 망한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 자, 아침에 막 커피 막 마시고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커피 민감한 분들은 아침에 그냥 뭔가 잠 깬다고 막 커피 막 마시고 막 그랬다가 계속 물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랬다가 날씨도 쌀쌀하고 그러는데 10월 말에 그랬다가 시험을 딱 2차 보는데요. 그 당시에는 중개사법, 공법 다 같이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중개사법 풀고 그 다음에 공시법 풀고 세법 풀고 공법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자 세법 맨 마지막 문제 이게 딱 나오고 사례 문제가 나오니까 계산 문제 통과하고 안 풀려고 하다가 왜냐면 공법도 풀어야 되니까 40문제를 그래서 안 풀려고 하다가 딱 보니까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 요거 딱 보이니까 허위계약서라는 말이 딱 떠올리고 허위계약서 작성 떠오르니까 제 음성이 들렸죠? 작은 금액을 뺀다도 한다? 뺀다. 적은 금액. 그래서 딱 떠올라가지고 3억 5천, 3억 원, 3천만 원 봤더니 이게 제일 적죠? 3천 딱 봤더니 있네. 그래서 4번 딱 골라서 맞췄다고 합격자 보이면서 수강생들이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의 차액과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적은 금액. 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4번 정답. 이거. 하여튼 그래서 똑같이 또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었다.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도 배제, 감면도 배제. 그 다음에 작은 금액 뺀다도 한다? 뺀다. 이거만 알면 다 고른데 시장이 없어요. 자, 그러면 됐고 1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똑같이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차감할 뺄 금액은 얼마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매도자 갑의 주택은 1세주택 비과세권 충족한 주택이다. 그런데 거래 과정에서 매수인 을이 업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할 수 없이 실지 거래 금액 4억 원이 아닌 4억 5천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만약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갑은 3,500만 원의 양도세가 산출될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 얼마입니까, 여러분? 네? 자, 4억하고 4억 5천이니까 얼마입니까? 5천. 매매계약서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 차액 요거 5천만 원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산출세 얼마? 3,500만 원. 비교해서 5천하고 3,500 비교하니까 둘 중 어떤 거? 작은 금액.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뺍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인데 3,500만 원. 그죠? 3번 정답입니다.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자, 이거는 1세대 1주택 역시 또 비과세 관한 내용인데 우리 이제 20번 문제부터는 우리 문제집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 비과세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 일반적인 내용들 또 1세대 2주택 특례 또 보유한의 특례가 막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보고 훑어보고 우리 핵심 유학 과정에서 배웠던 몇 가지 내용을 훑어보고 또 그 다음에 문제 이제 쭉쭉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 2주택 특례부터 먼저 봅니다. 주택이 두 개죠. 그 중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요. 1세대 2주택인데도 2주택을 양도하는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를 보는 특례 이거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보기 전에 또 역시 고개 한번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합니다. 또 목 운동. 아이고, 자, 오늘 한번 하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또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네.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서두 얘기했듯이 제가 2003년도부터 지켜보면서 공인중개사 이 업계에 발을 들여가지고 제가 2003년도부터요
그래가지고 서버가 다운돼가지고 뭐 이렇게 접속이 지연되고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진짜로. 예? 작년에도 그랬다고? 작년에 그런 일 없었는데? 그랬어요 작년에도? 누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모르겠나. 작년에 이렇게까지 막 난리치고 그런 건 난 작년에 처음이었는데, 금시초문인데. 올해는 그 작년에는 뭐 조금 접속이 조금 늦어지거나 그런 거였지, 아예 그냥 계속 다운되고 하루 종일 막 이런 정도는 난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처음 들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원서 접수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식 수험생이 이제 어렵게 됐어요, 이제. 그죠? 쉽게 된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되기도 어려운데 이게 수험생 되기도 어렵네. 그래서 정식 수험생 되기도 어렵게 수험생 되신 만큼 남은 기간 이제 열심히 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공부는 제가 위로하려고 그냥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얘기했지만,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지만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은 지금 어떤 간에 시험은 머릿속에 기억해가지고 어떤 간에 다는 몰라더라도 몇 개 질문 알아가지고 답을 골라내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시발성 강하고 그랬던 것들은 이제 시험장 갈 날이 다가오면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초능력이 생겨요. 진짜 여러분들 초능력이 생겨가지고 지금부터는 왜냐면 몸이 생존하려면, 우리가 생존하려면요, 뭔가를 기억해야지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기억 못하면 생존을 못한다, 이렇게 긴장을 하면 다 이제 기억을 하게 돼 있어요. 어거지로라든지 막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 같은 것도 한 번 딱 치면 첫 주에 딱 치고 나서 2차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거 발생합니다. 그죠? 동영 모의고사 처음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와? 대거 내가 2차 할 때 아닌가 보다 대거 포기하는데, 동영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은 항상 얘기지만 그 문제를 당하게 그냥 이렇게 난이도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60점 상중한 난이도 맞춰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일단 대충 이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막 섞어서 그 중요한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번에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막 섞어서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정답 지문 어디 갔든 간에 그 중요한 그 지문들을 막 섞어서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난이도가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점수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지문들을 소화하는 게 중요하고, 왜 틀리면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동영 모의고사 일정에 맞춰서 막 공부했던 걸 복습하고 시험 보고, 복습하고 시험 보고, 틀리면 구멍 해설 강의 들어서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 실력이 팍팍 늘어나요, 진짜로. 그냥 와서 다른 거 민법만 계속 공부하거나 학교론만 계속 공부하다가 오셔가지고 그냥 시험 보고서 가고 이러면은, 아니면 그냥 집에서 그냥 한 10문제 풀다가 조금 잠깐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고 하다가, 아니면 또 10문제 풀다가 빨래 세탁기에서 건조기 빨래 됐으니까 건조기에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하다가 또 와서 10문제 풀고 빨래 널고 이러면서 문제 풀고 이러면은 발전이 별로 없어요. 그럼 큰 발전이 없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 특히 이제 여러분들 그 적당한 소음 속에서 오셔가지고 공부 막 했다가 오셔가지고 시험 보고 해설 강의 듣고 또 다음날 거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적당한 소음 속에서 하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하고 이렇게 한 분들은 한 주씩 지나면서 점수가 팍팍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드리고 본격적으로 볼게요. 뭐냐면 9, 10월 마무리 과정에서 이게 일단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 중에는 그 동영 모의고사 요걸 이제 점수 그 신경 써가지고 이제 아까 했듯이 2차 포기하고 1차만 하고 이러면 진짜 안 되고, 또 여기 와셔가지고 적당한 소음 속에서 문제를 쭉 풀고 그 마킹까지 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력이 팍팍 늘어나고 한 주마다 늘어나는데, 제가 1주차 문제를 딱 출제하는데 대개는 전년도 4주차에 출제했던 문제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랜덤으로 출제하거든요. 순서를 좀 바꾸거든요. 대개는 4주차 전년도에 출제한 것을 1주차에 딱 출제해요. 그러면 전년도 4주차 시험 출제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고요? 용기와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문제 왜 이렇게 쉽게 출제했어요? 이랬던 문제거든요. 평균이 팍 올라가면 70점 나오고 이렇게 그랬다는 거를 1주차에 다음 연도에 출제하잖아요.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출제했어요? 하면서 어렵게 출제했다고 그래요. 그 어렵게 출제했던 문제를 다음에 4주차에 출제하잖아요. 왜 이렇게 문제 쉽게 출제했어요? 하면서 용기와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그랬냐 이럽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문제인데 왜 체감하는 게 확 다르냐면, 1주차는 아직 전범위로 되어 있는 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점수가 안 나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1주, 2주, 3주, 4주 하면서 공부했던 거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4주차 정도가 되면 이제 시험 가기 얼마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때는 이제 점수가 잘 나와요. 전범위에 대한 것이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쉽게 출제했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계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1세대 2주택 특례요. 한 번에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주택 2개인데 1주택 양도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를 보는 특례요.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1세대 주택이에요. 자,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요? 몇 년 내? 3년 내요. 다만 양도하면 되는데 종전주택도 조정상적, 신주택도 조정상적이 있을 때 몇 년 내? 1년 내에 양도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신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를 오고 전입신고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요건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1년 내에 양도하면 됩니다. 둘 다 조정상적이 있을 때는.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조정상적이 있지 않으면 3년 내에 3년 내에 양도하면 되는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까?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주택 양도를 보고 이 종전주택이 비과세상이에요. 신주택 먼저 팔면 안 되고요. 물론 비과세까지 1세대 1주택 양도를 본다는 거지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기한이나 또 조정상적 같으면 거주기한 요건 등을 갖춰야지 비과세입니다. 하여튼 1세대 1주택 양도를 봅니다. 종전주택 양도했을 때. 노부모 동공이하게해서 세대 합칩니다. 학과 안 나올 몇 년 내? 10년 내. 아무거나 먼저 양도한 주택 1세대 1주택 양도를 보고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은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에 자, 먼저 양도한 주택 1세대 1주택 양도를 봅니다. 최근에 비과세에서 이런 것도 나왔었죠. 가로넣기로 이거 10년, 5년 집어넣고 가로넣기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수도권 밖의 주택 특례요.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이나 근무상영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에 수도권 밖에 내려갈 일이 있어가지고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세금 걱정하지 말고 실수요 목적이니까 지방주택 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도권에 일반 주택이 있고 또 수도권 밖에 지방주택이 있을 때 요거 그 사유 해소일, 부득이한 사유요. 취약이나 질병이나 근무상여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 해소됐을 때는 사유 해소일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일반 주택 양도해야지 수도권 밖의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이요. 상속 개시 당시에 일반 주택이 있었어요. 상속 개시 당시에. 근데 주택 하나를 상속받아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는 몇 년 내 양도해야 한다 제한은 없어요. 원칙적으로 이거는. 근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주택 양도를 보는 거지 상속 개시 당 소유했던 일반 주택. 그런 거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농어촌 주택 특례요. 자, 일반 주택이 있고 농어촌에 소재하는 이농주택, 귀농주택, 그러니까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이 있어요. 농어촌에 소재하는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이 있거나 이농인이 거주하는 이농주택이 있었거나 또는 귀농주택이 있거나 그럴 때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는 어느 주택을 먼저 자 이거 보세요. 원칙적으로 몇 년 양도한다 제한 없는데 다만 귀농주택은 악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요건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요약집이나 기본서 보면 그 귀농주택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는 양도 시기 제한이 있어요. 귀농주택만. 나머지는 요건 없고요. 이 주택 해소기간 제한 없고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냐? 역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농어촌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등록 문화재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요. 자, 몇 년 내 양도해야 한다 제한 없어요. 근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되냐면 일반 주택 양도하면 됩니다. 1세 주택 양도를 보고요. 또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어요.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과 거주주택이 있어요. 이런 거 몇 년 내 양도한다 제한이 없는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 주택 양도를 봅니다. 근데 임대주택이나 장기 가정 어린이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고요. 근데 특이하게도 조정 대상 지역 관계없이 장기 임대주택이나 장기 가정 어린이주택 특례에서 이 거주주택 양도 시에 거주주택은 보유기한 중에 몇 년 거주한다? 2년 이상을 거주해야지만 비과세입니다. 자, 이런 것들 보시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보유기간 특례를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인데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미만 보유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임대주택 특례예요. 자, 우리가 건설임대주택이나 건설임대주택에 매입임대주택은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임대주택으로 건설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이요. 임차일로부터 해당 주택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몇 년이요? 5년 이상일 때. 5년 이상일 때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따졌을 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이 임대주택 등내. 자,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몇 년이요? 5년 이상이요.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건설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인데 이거 처음부터 임대주택으로 건설된 건설 임대주택인데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이고요. 자, 근데 우리가 건설 임대주택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들 실무에 나와서도 이런 거 다 한 번씩 거래할 일이 있을 건데 건설 임대주택이 이 시점에 임차했고 나중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취득했고 양도합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잖아요. 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요게 이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입니다. 2년 미만이에요. 그랬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려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거주기간이요. 몇 년이요? 5년 이상일 때이면 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미만부였어도 비과세입니다. 이런 것들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다? 수용이요. 우리가 주택 및 부스토지 일부가 수용을 당했다. 자, 그러면 내가 2년 보유하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없이요. 근데 다만 주택 및 부스토지 일부만 수용된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 필요 없잖아요. 이거 잘 안 팔리고 그래서 넉넉하게 줘요. 수용일로부터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하면 잔존 부분도 비과세입니다. 1세대 주택 수용 비과세고. 그 다음에 해외 이주로, 해외 이민으로 세대 전원 출국한다거나 그럴 때는 출국 1년제 1주택이고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양도했을 때 비과세입니다. 사례 나오면 출국일로부터 2년 내 팔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또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해외 거주하기 위해서 세대 전원이 역시 출국할 때도 출국일로부터 현재 1주택이고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역시 2년 내 양도할 때 1세대 주택 이거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미만 부였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 보는 거고요. 양도세 안 내려고 이민 간 사람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2년 미만 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돼요. 또 부득이한 사유 양도 보세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요. 보유하던 주택 아니에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 질병, 근무상 형편, 사업상 형편 안 돼요. 등 부득이한 사유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때 이 1세대 1주택은 2년 미만 부여도 비과세예요. 강원도 원주시의 1세대 1주택인데 1년 6개월 보유, 2년 보유를 못했는데 만약에 1년 이상 거주했던 주택이었고 취약이나 질병, 근무상편 같은 사유로 서울특별시로 주거를 이전한다?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에?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했는지 꼭 확인해야지 10개월 거주하던 주택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부득이한 사유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도 포함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거주기간 제한받지 않는 것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의 매매계약 체결하고 뭐 그런 건데 읽어보시면 되고. 자, 보유기간 계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계산한다는 거. 다주택이 있을 때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그 시점부터 2년을 따지는 거지 원래 그 주택 옛날에 취득했을 때를 취득 시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 주의합니다.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한다. 2년 보유해야 한다는 거. 예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험에서 뭐 이런 예외까지 막 해놓고서 물어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혹시 이걸 지문에 나오더라도 뭐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시험 쓰지 마시고 예외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봅니다. 이런 정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뭐 복잡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지.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됐습니다. 이런 것도 됐고. 자, 20번 문제 봅니다. 181페이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외하고요. 비과세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고저의 국내 주택을 자 가정합니다.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를 본다. 부부는 아무리 주소를 달리 해놓고 그러더라도 동일한 1세대로 봅니다. 남편 명의 주택은 부산에 있는데 거기에 주소를 해놓고 부인 명의 배우자 명의 주택은 서울에 있는데 부인은 배우자는 주소를 서울로 해놓고 그러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그 중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2주택 양도로 봅니다.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출국 1년제 1주택이고 출국 1년 몇 년 내? 2년 내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보유하지 못했어도 요건 충족하지 않더라도 뭐한다? 비과세한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는 혼인한 날 몇 년이요? 5년 내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자 1세대 주택 양도를 보고 여기서는 지금 보유기한이 4년이니까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물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단서가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정상 지역 같으면 거주도 몇 년 해야 돼? 2년 거주도 해야지 비과세니까 조정상 지역은.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입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하면 그 구입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래요? 금방 말이 안 되네요. 하나의 단위로 해서 양도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의 주택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구입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저 여기가 틀렸죠? 여기가 틀렸네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우리가 다가구 주택 제가 정리해드렸었어요. 비교해드렸어요. 지방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해서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근데 종합부동산세에서 우리 배웠어요. 지난번에 주택 수계산할 때 종부세에서는 세율 적용 시 주택 수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가구택 하나에 들어봤습니다. 전체를. 양도소득세에서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의 주택 양도를 보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업에서 다가구택은 주택 수계산할 때 전체를 어떻게 한다?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세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지 부익된 부분은 각각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정답이고요. 5번 봅니다. 자, 우리 건설임대주택이요. 1주택만 보유하는 1세대가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인 경우 2년 보유 못했어도 뭐다? 요거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번 정답이고요. 넘어갑니다. 21번 문제로 갑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그래서 여기 20번 문제도 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네요. 20번 문제도 별 표시하고 갑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별 표시하고 갑니다. 20번 문제. 182페이지 가시니까요. 27회 때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보시면 국내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하는 경우에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그렇습니까? 출국일로 몇 년 내 팔아야 돼? 3년. 자, 몇 년 내? 2년 내. 자, 여기 봅니다. 출국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양도했으니까 비과세된다. 틀렸습니다. 출국일로 몇 년 내? 2년 내 양도했어야 됩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당 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입니다. 그런데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 양도했어요. 그럼 이거보다 확실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 양도면 불이익 주지 않죠? 등기된 곳으로 봐요.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그래요? 자, 우리가 주거 이전을 부득이한 사유로 우리가 주거 이전할 때 반드시 꼭 확인해야 될 거. 자, 얼마를 거주했어야 돼? 1년 이상 거주했어야 돼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 질병, 근무상평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할 때 비과세지 6개월 거주하던 주택이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4번 봅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0억 원인 1세대 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여러분 지금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을 지금 바꾸려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을 바꾸려고 지금 정부에 막 얘기하고 있고 아마 이제 통과가 되긴 될 건데 8월 임시국회 통과가 되든 어떻게든 할 건데 아마 시행 시기는 내년부터 이제 양도세는 시행 시기는 내년부터 아마 시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볼 때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뉴스. 양도세는 일단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니까 지금 시험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양당시 실거래가액이 10억인 1세대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책 전부가 비과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네, 틀렸습니다.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요.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항상 시험에서 실거래가액이 10억이면 얘 뭐예요? 고가주택입니다. 실거래가 꼭 초과했으니까 고가주택이고,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하죠? 과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거래가로 작년 시험에 들어왔지만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로 얼마?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입니다. 실거래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고, 실거래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고,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안 해주고 과세가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고가주택이다. 자 그러면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실거래가액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 자 그러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요.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도 비과세가 배제되고 과세가 돼요. 근데 다만 실거래가액 9억 원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니까 9억 초과 부분은 과세입니다. 근데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9억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자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은 양도책 전액 과세한다 땡, 전액 비과세한다 땡입니다.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액만 과세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4번이 여러분 또 틀렸고요. 5번 봅니다.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죠. 3분의 1 틀렸습니다. 4분의 1 이하일 때 이거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 4분의 1 이하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27회 때 문제 나왔고 22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22번 문제는 우리 겸용주택에 관한 계산 사례 문제인데 또 이것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자세히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옛날에 나왔다가 시험에 저 26회 지금 또 이렇게 나왔었는데 또 나올 가능성은 낮고 다만 그래도 한 번 정도 우리가 이게 어떤 건지 시범을 보여드리고요. 한번 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겸용주택이요. 주거와 주거 2배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 겸용주택인데 얘가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러면 이 겸용주택 주거와 주거 2배 용도에 겸용되는 이 겸용주택이요.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고 상가로 보면 과세잖아요. 자, 그랬을 때 비과세 과세 면적 계산할 때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택 면적이 주택 2의 면적보다 주택 면적이 주택 2의 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면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전부 이건 주택으로 봅니다. 겸용주택. 근데 주택 면적이 주택 2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때는 법령에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은 주거 부분만 주택이죠. 주거 부분만 주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 자 주거 부분은 비과세, 상가 부분은 과세하고요. 이런 겁니다. 건물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 부등호 잘 보세요. 위에 있는 부등호,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부등호, 주택 면적이 클 때 부등호, 작거나 같을 때 부등호를 잘 보시고. 저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주택 2의 면적보다 클 때만 뭐예요? 전부주택이죠. 클 때만 전부주택. 자, 그래서 우리가 구 한번 외치면서 양도세 겸용주택에 썼습니다. 그래서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 이거였습니다. 구경만 하시는 분들은 왜 구경만 해? 여러분들이 오해야지.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러 가는 건데. 예? 그래서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이고 작거나 같으면 주거만 주택입니다. 그럴 때 이 건물에 대한 건 이건데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에 대한 것은 주택 토지에 관한 것은, 주택 면적이 클 때는 주택 면적이 클 때
어떻게 하느냐, 또 작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데 여기 문제를 보면서 제가 한번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계산 사례 문제 한번 봅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먼저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갑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 국내 상시 주거용이고 도시용 내에 존재합니다. 을 7억 원에 양도했을 경우에 양도세가 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으로 오른 거. 과세되는 면적 구하라고 하는지 비과세 면적 구하는지 잘 보셔야죠. 과세되는 건물 면적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니까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뭐예요?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이, 작거나 같으면 주거부만 주택이에요. 그래서 주거면적 80제곱미터는 비과세고, 주거부만 주택으로 보니까 상가면적 120제곱미터는 뭐고? 과세입니다. 그래서 과세된 건물 면적은 몇 제곱미터예요? 120제곱미터예요. 근데 이때 이 토지는 자,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주택면적이 주택 이해면적보다 클 때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다 그냥 적어드릴게요. 주택면적이 주택 이해면적보다 클 때는 이때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해요. 먼저요, 이 겸용주택의 총 토지 면적 요거하고, 그 다음에 주택 정착 면적에 여긴 지금 몇 제곱미터입니까? 겸용주택의 총 토지 면적은 800이고요. 800이고 요거하고 주택 정착 면적이 몇 제곱미터입니까? 80제곱미터. 주택 정착 면적에 80제곱미터에 도시 지역은 주택 정착 면적 몇 배까지 부수 토지로 봐요? 5배. 자, 한 거 5, 8, 40. 400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예요? 둘 중 어떤 거? 둘 중 어떤 거요? 적은 것을, 둘 중 적은 것을요, 적은 것을 비과세합니다. 적은 것을, 면적을 비과세해요. 근데 여기서 주택면적이 클 때는, 그래서 여기 같으면 400제곱미터를 비과세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처럼 주택면적이 주택 이해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때는 이제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은요,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 이 겸용주택의 총 토지 면적 몇 제곱미터입니까? 800. 총 토지 면적 곱하기 건물의 연면적은 80, 120 합치니까 200이죠? 자, 건물의 연면적분의 주택 정착 면적 80. 요거 안 분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 지역은 5배, 도시 밖은 10배 한 거. 이거하고 비교해서 5, 8, 40, 400이죠? 요거하고. 요거 안 분하니까, 자, 200, 이거 약분하니까 4죠? 4, 8, 32, 3, 4, 8, 32, 320제곱미터하고 비교해서 둘 중 역시 적은 것을 비과세해요. 그럼 어떤 게 적어요? 320제곱미터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과세되는 면적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전체가 얼마예요? 800. 여기서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 320제곱미터를 빼니까 얼마? 480제곱미터를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과세해요. 480제곱미터 과세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인데 한번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은 이렇게 3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 해보시고요. 23번은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83페이지 참고 겸용주택 판정 기준 나와 있죠?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전부 주택이고, 작거나 같으면 주거부만 주택이고, 건물에 있어서는. 그래서 암기 어떻게 한다고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고, 클 때만 전부 주택이고, 이때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은 둘 중 적은 면적 비과세할 때 거기 어떻게 하는지 제가 나와 있습니다. 설명드렸고요. 자,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어요. 계산 문제 또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문제 어떤 거냐면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끼리 묶인 것은, 근데 비과세 되지 않는 것을 고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비과세 소득이 아닌 걸 고르라는 얘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4번 문제요. 먼저 첫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을 보시니까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이요.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 중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에 의한 양도소, 과세 비과세예요. 이거 과세 비과세 여러분들. 예? 비과세입니다. 이거. 그래서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약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비과세한다고 그랬죠? 예.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한 소득, 이거 뭐합니까? 비과세고. 그 다음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 8년 제촌 작용 농지 양도 소득,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 이거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감면소득입니다. 이건 감면소득이에요. 비과세소득이 아니라 감면소득이고. 그 다음에 리을번 1세대 1주택과 부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 원칙적으로 뭡니까? 비과세죠? 1세대주택을 2년 보유했으니까. 근데 다만 조정 대상 지역의 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한 몇 년 거주해야 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과세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해서 관련 법령이 정한 농지 대토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이요. 아까 8년 제천 작용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감면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다음 중 제가 그랬죠? 다음 중 비과세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닌 것은 그래서 8년 제천 작농지나 이렇게 대토하는 농지를 집어넣고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얘네들은 뭐라고요? 감면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비과세가 아닌 것은 디귿하고 미음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24번 문제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 체크해서 별표 시해놓고 요것도 혹시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올, 비슷하게 이렇게 나올 또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별표 시해놓고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25번 문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25회 때 문제는 29회 때 비과세 문제인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답은 이거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자, 25번 문제, 29회 때 문제입니다. 먼저요, 쉬운 거였어요. 이거 보기는 뭐 굉장히 뭐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단순 암기식 문제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세대 1택 특례에 관한 조문 내용이다. 가론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가는 것은. 그래서 가로놓기 문제 가끔 나오잖아요. 쉬운 거였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먼정다는 주택은 1세대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까? 5년. 네? 5년이요. 그 다음에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몇 세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부양에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부양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하죠.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포함하고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몇 세 미만?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합니다. 양측 모두 60세 이상의 것을 요하지는 않죠. 한 사람이 60세 미만이어도 괜찮아요. 또 근데 중증 질환자나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등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포함해요. 그러니까 60세 미만이어도 이렇게 희귀성 난치성 질환, 암이라든가 중증 질환에 걸렸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모시고 돌봐야지. 자, 이런 경우 포함해서 동거공약에서 세대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는 합친한 날부터 노부모 동거공약은 몇 년 내? 10년 내 먼장단주택 1세대 양도를 봅니다. 자, 이런 규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가볍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문제였고 5번 정답입니다.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26번 문제를 보시면 그래서 25번은 5번이 정답이고요. 26번 소득세법상 1세대주택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혼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지 않는다. 네? 이혼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1세대로 보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자,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라는 것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고소에서 생계를 가지는 가족 전원을 1세대라고 하는데 배우자 없이도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때 자, 어떤 경우냐? 나이가 몇 세? 30세 이상이거나 노처는 노총각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해서 혼자 된 경우 이런 경우는 단독세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죠? 또 일정한 소득세법상의 30세 안 됐어도 일정한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을 때는 세대 분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배우자 없이도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배우자 없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지 않는다. 틀렸죠, 여러분들? 1세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니까 2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포함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다만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 보유한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 적용한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이거? 예? 1세대 1주택 비과세 나올 때는 항상 고가주택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제외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고가주택 제외지. 고가주택은 비과세 배제되니까요. 나머지 지문들은 맞습니다. 2년 보유해야 되는데 다만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보유한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요. 또 봅니다. 시험 같으면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 이렇게 나오지 않고 분명히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나올 거예요. 명확하게.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라면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지역은 5배, 도시적 밖은 몇 배? 10배 이내에 딸린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5배가 아니라 도시적은 몇 배? 5배. 도시적 밖은 몇 배? 10배.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5배 이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일지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래요? 아닙니다. 현황부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부상으로는 주택인데 실제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영업용 건물 양도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기본 이론 강의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심화 이론 강의 할 때인가요? 그런 얘기도 해드렸는데, 그래서 멀쩡하게 단독주택인데 칼국수집인데 굉장히 만두 정확히 얘기하면 만두하고 칼국수 요거 하는데 엄청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막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시작을 했다가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와 되게 맛있네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집에서 슬슬 이제 음식을 팔다가 장사가 잘 되니까 저쪽 방 트고 저쪽 방 트고 하다가 더 잘 되니까 옆집도 사가지고 옆집 트고 막 그래서 옆에 주변에 막 땅 사고 막 그래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그래가지고 딴 데다가 건물 사놓고 또 뭐 그렇게 하면서 하는 집도 봤어요. 공부상으로는 주택인데 실제는 양도일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뭐 양도한다? 영업용 건물 양도로 봅니다. 5번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 먼저 양도한 부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5번 정답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세대 1주택을 분할한다는 것은 보세요. 전기톱으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 지분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1세대 1주택을 분할한다는 것은 구분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을 분할해서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 2주택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 2주택 양도가 됩니다. 1세대 2주택이요. 자, 그래서 1세대 2주택 양도가 된다는 거.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이런 것들 눈에 익혀두시면 되죠.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27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27번 문제도 한번 보시면 다음은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문제는 오늘 36번까지가 진도예요. 36번까지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더 풀고 그냥 맞추는 게 낫겠죠? 중간에 쉬는 것보다 세 타임으로 해서 그냥 이번 시간 길게 해서 맞추는 게 낫잖아요. 요거 풀라고 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했는데 지금. 자, 그러니까 몇 문제 좀 더 길지만 더 풀고 세 타임으로 마치겠습니다. 고개 드시고 다시 한번 목 운동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참. 세 타임으로 맞춰야죠. 반대로 돌리시고 또, 아이고. 기지개도 켜시고 어깨 팔도 돌리시고 자율적으로 알아서 프리스타일로 몸을 풉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몇 문제 더 풀어보면 돼. 자, 2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비과세 안 되는 거 고르라는 건데, 양도 당시 2년 이상 보유, 조정상적 아니고요 하고 실거래가액을 8억 원에 양도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까? 고가주택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2년 보유했고 조정상적 아니니까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죠?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다. 허위계약서 작성했다는 얘기죠?
자,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건 비과세 배제합니다. 그래서 허위역서 작성하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하고 작은 금액 뺀다도 한다? 뺀다.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비과세 배제입니다. 나머지는 뭐 3번 아까 본 거고 4번 봅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우리 미등기양도했는데도 등기된 곳으로 의지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아까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양도한 경우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단기 아니고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가한 자산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또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등기 의지합니다. 또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하나의 시험을 통과한 애들이라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기양도 하더라도.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거였어요. 1세대 1주택인데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떤 수강생분이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강의실에서 물어봐서 제가 그렇다고 했더니 교수실 찾아와서 또 물어보길래 이상하다고 그러길래 들어와서 얘기도 보여주는데 화장실 가는 데까지 따라와가지고 무허가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본 수강생이 얘기 드렸죠? 이거.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단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은 없어요.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이요. 여기 사실은 잘려 있어가지고 이렇게만 돼 있으면 좀 곤란한데 이런 거 같으면 좀 곤란한데 요 조합원 입주권 양도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저렇게 조합원 입주권 양도하면 과세예요 무조건. 조합원 입주권 양도하면 과세지 여러분들. 근데 요거는 5번 지분은 잘려 있는 건데 지금 어떤 거를 얘기하려고 한 거냐면 출제자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재개발 지역이 있는데 재개발 지역에 주택이 있었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연재 원래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원래 재개발 지역에서 원래 비과세권 갖춘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사업이 시작되면 다 때려부시고 뭘 받았어요? 조합원 입주권을 받았어요. 자, 근데 여기 다시 들어갈 형편 못 되니까 이 입주권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다른 주택은 없어요. 다른 주택이 없고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다른 주택이 없고요. 그 1조합원 입주권만 갖고 있어요. 근데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1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받는데 이 사람 원래 비과세였어요. 원래 이 사람 그 재개발 아니었으면 비과세잖아요. 그런데 입주권화된 것 뿐이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에 다른 주택이 없을 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는데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5번 지문.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조합원 입주권 양도하면 원칙 과세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비과세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번이 과세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8번 문제는 지문이 굉장히 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1세대 1주택은 우리가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규정이 돼가지고 한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신주택을 취득했는데 자기가 건설해서 취득한 경우 포함해서요. 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주택을 취득하고, 그죠? 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내?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점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단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하고 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원래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이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1세대 1주택은 자 봅니다. 원래 주거이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1세대 1주택은요. 여기 보세요. 종전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신주택이 있어요. 새로운 신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자, 1년 경과된 후에 1년 경과 후에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돼요. 자, 그런 거지. 요거 종전주택 취득 후 만약에 10개월 내, 6개월 내
신주택 또 취득했어요. 이럴 때는 이 특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요? 3년 내 양도를 하면 주택이 2개인데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고 불가한 요건도 갖춰야 되고요. 자, 이건데 다만 신주택도 조정상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주택도 조정상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그러니까 종전주택도 조정상 지역에 있고 새로운 신주택도 조정상 지역에 있다. 둘 다 조정상 지역에 있다. 이랬을 때는 요거 몇 년 내 팔아야 돼? 1년 내요.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고 신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신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사 오고 그 다음에 전입까지 주민등록 전입까지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과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신주택을 취득했는데 조정상 지역이란 말이 없네요.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주택 취득했습니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그때로 세대 전원 이사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3년 내 양도하는 경우 이건 뭔 얘기야 도대체? 에?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다른 주택을 신주택을 취득했는데 신주택이 조정상 지역이 있나요? 에? 신주택이 조정상 지역이란 말 없잖아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몇 년 내 양도하고 3년 내 양도하고 그 다음에 둘 다 조정상 지역에 있을 때 몇 년 내 양도하고 1년 내 양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냥 뒤바뀌어서 지금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뒤바뀌어서.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신주택한 날부터 일반적으로 몇 년 내? 3년 내 양도고 둘 다 조정상 지역에 있을 때는 신주택 몇 년 내? 1년 내 양도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말 없고 여기 무조건 가로 안에 둘 다 조정상 지역에 있을 때가 그런 건데 그런 말이 없이 이렇게 1년 내 신주택으로 이사를 오고 막 이런 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뒤바꿔져 있어요. 좀 그래서 해설에서 보면 맨 마지막 186페이지 맨 해설을 보세요. 출제자는 이렇게 한 거예요. 맨 마지막 줄 아래에서 위로 두 번째 줄 보니까요. 다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1년이 아니라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니까 자, 요 얘기예요. 원래 3년 내 양도해야 되는데 둘 다 정상 지역에 있을 때 몇 년 내? 1년 내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정상 지역이 있다는 전제로 이렇게 되는데 신주택이 정상 지역이라는 말도 없고요. 그래서 조금 문제 지문이 좀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 제 취지만 이해하고 가시요. 예? 자, 원래는 몇 년 내 양도해야 한다? 3년 내 양도하면 됩니다. 3년 내 양도하면 되는데 종전주택을. 근데 다만 둘 다 조정상 지역이 있을 때 몇 년이라고요? 1년 내 양도해요. 그때 이제 신주택으로 세대 전원 이사를 오고 그 다음에 1년 내 신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일로 이사 오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3년 내 양도인데 근데 3년 내 양도인데 1년 내 이사를 와야 되고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조정상 지역이란 말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조정상 지역이란 말이 없을 때는 3년 내 양도하면 되고 1년 내 이사를 와고 전입해야 되고 그런 건 적용되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가로 안에 이런 이렇게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주택 취득하고 종전주택 취득으로 1년 내 이사를 오고 이런 거는 둘 다 조정상 지역에 있을 때 그런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3년 내 양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취지로 알아둡니다. 조금 좀 오해 소지가 있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굉장히 길게 돼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노부모 동부부양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봤었고요. 자, 넘어갑니다. 29번 문제 볼게요. 자, 그래서 29번 문제 보시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1세주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29번 문제 봅니다. 1번이요. 공부상 주택인 경우에도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예? 그 사람들 실제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영업용 건물 양도가 되는 거고요. 2번입니다. 1세대가 주택과 관련 법률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입주권을 보여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자, 1세대가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갖고 있다 원칙적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양도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입주권도 주택수익세에 포함을 해가지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입주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해서 여기 봅니다. 1세대가 이런 것들 좀 편하게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1세대가 1조원 입주권이 있어요. 또는 1분양권이 있어요. 얘네들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죠. 자, 그러다가 이 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 몇 주택이요? 2주택 양도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 양도로 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1세대가 주택과 1조원 입주권이 있다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이고, 원칙은 과세예요. 원칙은 과세입니다. 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근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들이 됐다시 많아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세대가 주택이 있고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는데 분양권 똑같아요. 이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이요? 3년 내요. 3년 내 양도를 합니다. 종전주택을. 그러면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권이 있을 때 1세대 2주택 양도지만 일시적으로 온 것으로 봐서 이거 팔고 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그 예외들이 특례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또 입주권 취득일부터 종전주택을 3년 내 처분을 못했어요. 그러더라도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도 엄청 많고요. 또 남자가 주택 하나, 여자가 입주권 하나 갖고 시집 왔어요.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양도로 보고 이런 것도 쭉 그런 특례들이 아까 배웠던 1세대 2주택 특례에 관한 것들이 하나가 입주권화 된 것뿐이지 쫙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들이 쭉 나와요. 분양권도 그렇고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원칙으로 1세대가 1주택과 자, 입주권에 있다가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으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3번 다가구 주택을 구입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해당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서 양도하면 이를 어떻게 한다? 공동주택으로 본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다가구 주택은 국세에선 전체를 어떻게 한다? 하나의 주택 양도로 봅니다, 여러분. 하나의 주택 양도로.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본다 틀려요. 단독주택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보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이거 넘어가 버렸네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9억 초과 부분은 과세고 9억까지는 비과세고요. 겸용주택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전한다.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지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 주택이죠.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장한다. 그 말 맞고요. 그래서 3번 정답이고 30번 문제도 반복이 되고요. 몇 문제 안 남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조금만 더 몇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그 30번 문제 한번 보세요. 30번 문제를 보니까 소득세법상 양도세 1세대 1주택과 그 부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좀 깊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법정 요건을 갖추어 장기 저당 담보로 적용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2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기한의 제한은 받지 않는다는데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게 장기 저당 담보로 제공된 주택 같은 것은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런 건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그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우리가 연로하신 분이 있잖아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장기 저당 담보에 제공해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은행에서 그 돈 탔잖아요. 자, 그럴 때 이분이 연로하신 분이어가지고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갔어요. 자, 근데 그러면 그때 거주 요건을 요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장기 저당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는 보유는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 거주기간 제한 받잖아요. 왜냐하면 요양원 같은 데 가 있고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거주기간 제한 받지 않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2번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또 나왔네.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크면 뭐라고요? 전부 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취약, 근무사용편, 질병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일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부득이한 사유,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몇 년이야? 3년 내 어느 털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도권 밖의 주택 먼저 한번 가세요. 4번 조합원 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1세주택으로 본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얘기죠. 네? 아까 재개발 사업 시행기간 동안에 자 입주권 재개발 사업 시행기간이 아니라 원래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사업 시작되면서 입주권 하나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1세주택 양도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주택이 있어도 제가 지웠구나. 다른 주택이 있어도 그 신주택 다른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게 이거죠, 여러분들. 재개발 지역 원래 비과세권 갖춘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입주권에 대해서 조합원 입주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요번에는 다른 주택이 있어요. 자 여기 팔고 이거 입주권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이웃 동네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3년 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3년 양도하게 되면 그러면 일식인 것으로 봐가지고 이거 팔고 이사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입주권을 양도하는데도 자 1세대 1주택 양도한 것으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단주택이 없었고 입주권 양도했을 때 1세대 양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주택과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임대주택이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몇 년이요? 아까 나왔었잖아요. 몇 년? 5년 이상일 때 보유기한 제한 받지 않습니다. 1년 틀렸죠, 여러분들? 네, 5년이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이런 것들. 뭐 시간이 많이 돼서 그 31번 문제는 또 역시 2년 미만 부에 대한 그 예외에 대한 건데요. 한번 수용에 대한 거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잔존 부분 5년 양도라는 것도 한번 보시고요. 32번만 보고 오늘 마칠게요, 여러분들. 32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양도세 우리가 계산 과정으로 들어가서 양도 및 취득 시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양도세 계산 과정 어려운 내용들이 다음 시간에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32번만 라스트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비과세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 지금 내용들만 알고 계시면 뭐 돼요, 여러분들. 지금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32번 문제. 이거 풀고 오늘 마칠게요. 다음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받지 않는 경우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또 나오는 건데 또 나오네요. 이 건설임대주택이요.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까지 보유기간 몇 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받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뭐요?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받지 않는 거죠.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주택 및 부수토지 사업인정고시 전에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 하나인데 전부 일부가 법률에 의해서 혐의에서 수용되는 경우 수용일로부터 몇 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잔존 부분 비과세요. 아까 앞선 문제도 그 나온 건 이걸 물어본 건데 몇 년 내? 5년 내요. 잔존 부분 아까 핵심 요약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1세대 1주택 일부 전부 수용은 비과세예요.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없이. 근데 잔존 부분 몇 년 양도하면? 5년 양도하면 잔존 부분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잔존 부분이요. 5년 양도요. 3번입니다. 해외 이주로 세대전을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 받지 않는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이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몇 년 내 팔아야 돼요? 이거 2년 내.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해야 할 때 1세대 양도를 보고요.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하는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이 출국하는 경우도 이것도 자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출국일 몇 년 내? 2년 내에 양도해야 됩니다.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할 때 비과세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5번이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그죠? 보유하던 주택 아니에요. 취약, 질병, 근무상 형편,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불기한 사유로 양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보기한 고지간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다는 말이 없네. 그래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다는 말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긴 한데 어떻든 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했어야 돼요. 이거. 자, 1년 이상 거주했던 주택인지 꼭 확인하고 부득이한 사유 확인하고 근무상용편 되는데 사업상용편 안 되고 이런 것들.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할 때 2년 미만 부에도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제가 33번에 대한 거 다음 시간에 살짝 알려드리고 입주권에 대한 건 좀 비용적이어가지고 좀 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비과세에 관해서.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나중에 살짝 다음 시간에 살짝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는 내용들이 어렵고 또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또 본방사수하면서 꼭 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그래서 마지막 인사는 저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마지막 인사말은 띄워놓고 오늘 마칠까요 그러면? 자, 그렇지. 하여튼 원서 접수한 시점이라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은 조급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요 한 걸음 한 걸음씩 하여튼 오늘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합격의 그 길에 있을 것이고요. 오늘은 설움을 삼아가면서 묵묵히 수험 준비한 여러분께 항상 응원의 갈채를 보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